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지식방송 토크 IT 진행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우리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요새 뭐 가상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굉장히 데이터 센터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실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네데코리아의 조성문 매니저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렇게 여기 보면 굉장히 이거 모나리자 아닌 것 같고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 네, 일단 이 페이지는 네. 그 데이터,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 네네네.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네. 결국에는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네. 지금 현재의 시대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네. 어떤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야. 그거를 좀 꼭 이거 이미지화한 겁니다. 꼭 이거 네. AI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로봇이 만들었을 수도 나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가치 있는 데이터로 네네. 예쁜 모나리자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센터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예, 지금 네. 보시는 그림은 좌측에 있는 자료는 사실 가트너에서 이제 나온 자료이고 네네. 우측에 보이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IDC, 그래서 네네. 글로벌하게 나온 네.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좌측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세로축은 일단 기술의 어떤 성숙도를 보여주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시간의 흐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데이터 센터의 진화를 되돌아보면 2004년도에는 어떤 그 전통적인 데디케이트한 그렇죠. 방식의 그런 IT 인프라스트럭처였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웹, 와스, 네. DB라고 하는 이제 3티어 구조의 데이터 센터가 이때 거의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조를 이제 표준화했다라고 네. 스탠다드하게 네. 표준화한 이런 세대가 이제 2004년도까지 어떤 데이터 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진화가 하면서 어떤 가상화 그런 기술들이 접목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가상화 기술들이 접목되는 것은 기존의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리소스들을 네. 좀 더 유연하고 그렇죠. 비용을 좀 더 네. 줄이고 네. 비즈니스를 민첩성하게 바꾸고자 하는 이제 비즈니스 니즈가 강력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런 가상화 형상들이 사실 2005년부터 네네. 현재에 이르기까지 IT의 트렌드로 굉장히 큰 자리 잡고 전환점이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뭐 대표적인 벤더들도 네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단계까지를 지금 가트너는 아직 모드 1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밑에 보면 모드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모드 1이다.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오토메이트, 그래서 네.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네. 가상화까지 이뤘으니까 이제 뭔가 프로비저닝 한다던가 네네. 이게 너무 데이터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되어 있는 툴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데브옵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뭐 안시블이라든지 체프라든지 뭐 퍼펫이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의 자동화 툴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지금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가 바라보는 향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이 모드 2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제 이 모드 2라는 것은 클라우드로의 전향,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고객들에게 이것을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로 변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민첩성의 IT 민첩성도 같이 애자일 거죠? 예.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 네네. 이 기업들이 뭔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전환을 하는 네네. 그 기업은 모드 2의 진입을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결국 그 기업들이 이전 디지털 혁신과 이런 것들을 다 리딩하게 될 자,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화하고요. 예. 이게 오케스트레이션하고 네네네. 근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네네. 네. 사실은 말만 그 오케스트레이션 멋있는 것 같이. 네네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오케스트레이션까지 간다는 얘기는 네. 기존에 이제 IT 자원을 자동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비즈니스를 서비스하고 비즈니스 레벨 관점에서 뭔가 통합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존에는 이 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리소스들을 소유만 했었잖아요. 네네. 가지고 있고 이것을 그렇죠. 소비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소비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뭔가 레비뉴를 발생하는 이런 주체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오케스트레이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적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네. 이런 기업들이 결국 이 모드2 진입에 성공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우측에 있는 것도 이제 간단히 참고만 하시면 결국 이러한 트렌드에 의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데이터 센터의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네네. 추세고요. 네. 결국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의 영역들이 조금씩 그 공간을 네. 잠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되니까 네, 기존의 이제 온프리미스 장비들하고 네네네. 그 퍼블릭 클라우드 합쳐가지고 네네. 클라우드하고 거의 네. 동도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네네. 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실은 뭐 글로벌 트렌드고요. 네네. 좀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는가?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 있는데요. 혹시 네. 그 CEO 분들이 지금 청취하고 계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청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CEO는 모르는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의 현 네네. 주소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기존의 레가시 환경 네. 이 외에도 어플리케이션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했었고 네. 거기서 이제 모드 1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가상화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성이 되고 네네. 삭제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서 네네. 이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이게 뭔가 오픈 소스가 도입이 되면서 점점 데이터 센터는 복잡하게 되죠. 거기에 심지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동이 되면 보통은 우리가 클라우드를 표현할 때 하늘색이나 파란색이나 하얀색 어떤 긍정적인 컬러로 표현하는데 네. 저는 오늘 먹구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이 클라우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음. 이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가 마치 먹구름처럼 무서울 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이 레가시 환경들, 네. 예, 어떤 뭐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 벤더들을 그냥 다 나열을 했는데 뭐 EMC의 유니스피어라든지 IBM, 뭐 퓨어, 히다치, 레뎁, 뭐 스토리지 외에 뭐 VMware vCenter라든지 샌스위치, 브로케이드,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이 뭐 AWS의 EC2 모니터링이라든지 오픈스택의 호리즌 대시보드를 통해서 또 자원들 리소스를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이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을 과연 이 운영 담당자 한두 명에서 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또 운영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운영자는 또 계속 줄어들고 네네.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그럼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현재 운영자들은 예전 한 10년 전에 비해서 네. 이게 제가 보는 모니터링하는 네네. 화면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늘어난 것이고요. 많이 늘어난. 예전에는 사실 유닉스 네.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 그 정도만 관리를 했었으면 됩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네. vCenter라든지 가상화 환경이라든지 음. 클라우드 대시보드라든지 오픈스택 대시보드 음. 거의 뭐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거죠. 칼퇴근을 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그럼 없습니다. 요즘 그러면 그 운영자들은 네. 예전에도 뭐 운영자들이 엄청나게 뭐 전형 있는 삶을 산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러면 그것이 더 악화된 악화됐다고 거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또 연봉이 더블로 올라간 건 아닌 거고. 그렇죠. 네. 연봉은 정말 미비하고요. 네네. 그래서 어. 뭐 사실 우리나라는 가산동하고 네. 그다음에 판교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IT 밸리로서 아. 굉장히 네. 좋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실제 종사하는 이제 IT 근무자들은 네. 이곳은 야근의 메카다. 음. 심지어 이 시스템 운영 담당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네. 한국은 한 번도 IT 강국이었던 적이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밤새도록 매뉴얼하게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지 네. 뭔가 인텔리전스하고 네. 스마트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좀 궁금한 게 예, 예. 그 지금 미국은요. 네네. 선진국은 그러면 네. 요즘 선진국도 똑같이 이게 되게 온프리미스에 이거 같이 그렇죠. 짬뽕 됐고 화면을 그렇죠, 많아지는데 네. 선진국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좋아졌나요? 어떤가요? 사실 네. 우리나라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긴 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어떤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 완전히 그 앞서 설명드렸던 모드2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자체적으로 아예 하드웨어 플랫폼을 다 그냥 설계를 해버리고 네네. 오픈 시스템 컴퓨터로 다 플랫폼을 설계해버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툴도 직접 그 네네. 오픈 소스 설명드렸던 뭐 네. 퍼펫이나 안시브를 이용해서 다 오토메이션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런 야근이나 고민들을 크게 안 할 수 있지만 네네. 이제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글로벌한 기업들도 아직도 우리나라와 현실이 별반 다르지는 않고요. 네네.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설명하시려는 네. 네레벨 온커맨드 인사이트 네, 이건 네. 이제 제품명일 거고 예, 예. 요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 맞습니다. 문제를 뭔가 풀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네네. 그래서 네데베 온코맨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뭐 저희의 뭐 스토리지 제품과는 완전 별도로 소프트웨어 네네. 올릴 제품이고, 얘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를 정말 투명하게 시각화해서 네. 이런 자원들을 정말 이 데이터에 흐르는 로지컬한 패스들을 관리를 해주고 네. 실시간으로 이제 각 요소의 성능들 분석을 해주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즉각 이메일이라든지 SMS로 네네. 얼럿을 받고 그다음에 내 자원들을 용량을 관리해서 낭비되는 용량이나 아니면은 이 비용이 과도하게 투자된 자원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이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네. 뭐 다들 이런 말들 하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네네. 뭐 우리 지금 환경에 네네. 이걸 막 도입을 하면 네. 정말 어떤 것들을 좀 되고 구체적으로 뭐지? 네. 하는 걸 좀 이렇게 그 플로우를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네네. 그걸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국내 이제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환경입니다. 네네. 프라이머리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우측에 있고 네네. 좌측에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 센터, 네. 그 외에는 어떤 이제 리모트 오피스 해외 지사라든지? 지사라든지 네네, 이런 그렇죠. 쪽에도 다 데이터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와이즈 파트너 네. 이건 사를- 저희 회사의 한 5년 뒤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네, 저희 회사 5년 뒤고. 5년 뒤에 이제 모습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케이. 여러 가지의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부서가 있고, 어. 그다음에 영업 부서가 있고, 어떤 이제 파이낸스 부서가 있는데, 네네.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별로 그 밑단에 이제 이런 리소스들, 네. 예, 어플리케이션, 네. 이제 가상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서버,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샌드위치라든지 통해서 결국에는 데이터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될 텐데 네네네. 이런 물리적인 각각의 하나하나의 요소를 네. 장애 안 나고 잘 관리하는 것은 작년까지 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음.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기준으로 네. 로지컬한 이런 패스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각각의 가상 하나를 서버 같은 것도 쓰니까 예. 가상화 별도로 되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레벨을 기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세일즈 비즈니스에 네. 이제 MS 하이퍼브의 가상화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밑에 물리 서버가 뭐고 아. 어떤 포트가 매핑이 되어 있고 네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LUN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화되고 네. 뭐 서버 통합되고 막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 네. 통합되고 그러면 네네. 이제 다 풀이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풀이 돼 버리면 이게 특정 부서의 어떤 VM이 속한다기보다 네. 그때 필요할 때마다 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쓰고 또 그렇죠, 풀어줬다가 네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부서에 특정 부서의 리소스가 이렇게 할당되거나 미리 풀이 디파인드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네,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드 되고 그게 뭔가 자원들이 풀로서 관리가 된다면 완벽하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2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하지만 국내 현실상 네. 멀티벤더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이것들을 전부 그런 네. 유연한 그런 그 풀로서 네. 가상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벽이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 90% 이상의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이 멀티벤더의 환경을 아직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사실 네네. 뭐 해외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물리적인 자원이나 네. 가상 자원이나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좀 약간 증설해주고. 예. 네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SLA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거는 어떤 거죠? 여기 SLA를 만족시키냐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기존에 있는 이 하드웨어 자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이 정확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네. 아니면은 스토리지를 구매를 하셨으면 구매 비용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구매를 뭐 1테라를 했다.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편하게 기가바이트당 얼마인지 단가가 바로 나오실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용하는 이 업무가
지금 이 세일즈라는 업무가 이 스토리지 한 60%를 사용을 하는데 네네. IOPS가 한 100 IOPS밖에 사용을 안 한다. 그럼 이게 기가바이트당 환산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 세일즈 부서에서 그 가치가 그만큼이 되느냐. 이거는 차라리 클라우드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네네. 그런 솔루션을 네.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과연 이것의 가성비를 그렇죠. 가성비의 가시성을 네네. 주는 거네요. 그죠? 네네, 판단은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Correct Tier for SLA Optimized라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밑단에 네. 그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것이 지금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리지 비용이 가장 크게 잡힐 텐데 그것을 굉장히 최적화해서 네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네. 거기다가 이게 어떤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형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지 결국은 최적화하는데 그 네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이제 리포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최적화가 될 것이고 불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줄여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능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거기다가 실제 어떤 그 부서나 애플리케이션하고의 연관된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한 것도 같이 해가지고 네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성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네.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네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네. 솔루션의 네네. 어떤 밸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이것을 그 각 회사마다 네. 환경이 이제 뭐 다양할 거고 네네네. 있을 텐데 이것을 그러면 처음에 그 검토할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전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뭐 POC나 이런 거를 네네.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엔지니어가 직접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실제 현재 자원들을 음.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네네.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네네.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뭐 시스템 운영 담당자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나의 자원들에 네. 대한 그냥 현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네. 내 자원들이 용량은 어느 정도 있고 실제 가용 용량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CPU 리소스는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포트의 여유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현재 단계에서 분석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자원들은 현황화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로지컬하게 데이터 패스나 플로우들을 별로 이제 디파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레벨의 이제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팀에서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향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네. 이미 클라우드로 AWS나 MS 애저나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오픈스택을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도한 그런 뭐 IOPS나 부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다시 온프라미스로 내려야겠다라든지 네네.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클라우드 팀에서 이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IT 예산이라든지 네, 기획하시는 부서에서는 투명하게 네. 투자를 하고 회수할 그런 금액들은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다양한 관점이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어떤 투명한 가시성 있는 툴이 없다면 네. 이분들이 이런 걸 회의를 하더라도 그렇죠. 서로 프로토콜도 다르고 네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게 결론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동일하면서도 어떤 그 가시성 있고 직관적인 툴이 있다면 네. 뭐 이런 것을 의사결정 내리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필요한 회의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성능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존에는 그 뭐 관련된 뭐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네. 이제 벤더의 엔지니어 분들을 다 소집을 해서 여러 네. 번의 미팅을 해서 네. 굉장히 분석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보통 그 POC 같은 거 하는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에이전트 방식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네. 저희 솔루션은 에이전트 네. 리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별도의 어떤 에이전트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어. 그냥 뭐 서버 한두 대 네. 또는 이제 VM 한두 대의 리소스만 이제 할당이 되면 거기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치만 하면 네. 그냥 매니지먼트 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정보들을 다 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원 정보, 인벤토리 네네네. 정보들을 게더링을 해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 POC를 들어가게 되면 한 1, 2주 정도면은 거의 이제 기능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테스트해보거나 하는데 복잡하지 않군요. 네네. 전혀 그럼 나중에 복잡하지 이것을 않고요. 표시한 다음에 괜찮네 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데이센터에
구현시키는 것도 그렇게 네네. 복잡하지 않겠네요. 네, 이미 POC를 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확장만 하시면 되겠죠. 아, 네네네. 이제 기능을 다 봤으니까 네. 우리 부서에 있는 장비들을 다 여기다가 연동을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네. 자,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장비들 네. 외에도 다른 네네. 장비들도 아까, 네네. 아까 보기 RESTful 네네. API로 다 연동이 네. 되니까 네. 연동이 할 수 있겠고. 자, 뭐 해외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이게 언제부터 이게 이게 쓰기 시작한 겁니까? 사실은 뭐 국내에 저희가 이제 뭐 음. 런칭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긴 한데 아, 네. 사실 글로벌하게는 지금 이 온커맨드 인사이트 솔루션이 출시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아, 네. 굉장히 성숙도가 높고요. 버전이 음. 벌써 이제 7점대 버전의 네네. 소프트웨어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거의 이제 각 분야별로 안 쓰고 있는 곳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안 쓰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네.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데이터 센터가 네. 기존에 뭐 그냥 온프리미스만 있다. 하면 네. 기존 거 그냥 하면 된 거니까 네네. 그 변화도 없는 거니까 네네. 온프리미스에 가상화에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까지 예, 예.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가 이제 짬뽕이 됐을 때 네네네. 그럴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백물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한번 데모를 네네. 얼마나 이제 정말 이거 얼마 직관적이고 네네네. 이게 시청자분들 궁금하고 이게 얼마나 직관적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네. 정말 나한테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지 네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네. 그럼 제가 좀 네네. 이제 오퍼레이션 네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화 환경에 네. 지금 준비를 했고요. 지금 그냥 일반 윈도우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저희 이제 온커맨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고요. 접속 방법은 이제 그냥 각각의 데이터 센터 담당자 PC에서 네. 이제 이 서버와의 IP만 통신이 되면 그냥 웹브라우저 방식으로 네. 이렇게 HTML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바일로도 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 심지어는 그래서 운영 담당자분들은 모바일로 하면 뭐 네. 집에서도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지 그만큼- 말고 스타벅스에서 이런다. 스타벅스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네. 이런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먼저 이 소프트웨어 자체는 뭔가 기존에 다 정의되어 있는 그런 툴이 아니라 이제 운영자가 이제 편리하게 이 대시보드 형태로 꾸미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이 하나하나가 위젯입니다. 아, 네. 하나하나의 위젯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아까 HTML5니까 지금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걸 지금 스마트폰이나 네네. 아이패드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도 지금 이게 HTML5니까 네네. 뭐 보는데 문제는 없겠네 지금. 보는데 문제는 네. 이게 저희인데 지금 아. 본사에 인터널 가상화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오케이, 지금 오케이. 외부 접속은 안 되실 아, 거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화면으로 그냥 네네네네. 같이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시보드를 뭐 이런 뭐 스토리지 밴더별로 음. 이렇게 바로 가시화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SLA라 그래서 비즈니스 레벨별로 네,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 용량은 브론즈로 사용하고 있고 네. 이쪽은 뭐 골드 패스 이런 것들을 뭐 올플래시 스토리지는 이쪽으로 정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스위치는 지금 현재 뭐 브로케이드하고 뭐 시스코 네. 현황하고 뭐 펌웨어 버전들 내 데이터 센터의 전체 용량들 그다음에 뭐 포트 리소스들 가상화 환경들 그다음에 뭐 IOPS 현황들 이런 것들을 뭐 간단히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이 대시보드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또 다른 대시보드인데 예를 들어서 호스트하고 네. 그다음에 VM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CPU 기준으로 가장 사용량이 많은 그런 네. 호스트들을 나열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랑 같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래프 형태로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IOPS나 지금 이런 것을 실제 표현할 수 뭐 있습니다. 국내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요, 그죠? 예, 예, 네. 실제 레퍼런스가 그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이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네네. 데는 얼마나 시간이? 저도 이거를 공부하는데 한 일주일 어. 정도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제 직접 교육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저희 네. 엔지니어가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냥 위젯 형태로 아. 누구나 쉽게 오케이. 뭐 바 형태로 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고요. 뭐 코딩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모든 게 네. GUI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 하나의 툴만 딱 배워 놓으시면 네. 온프라미스의 스토리지, 아. 그다음에 뭐 호스트 VM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오픈스택, AWS, MS, 애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하나의 네, 네. 툴로 관리를 할 수가 오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하나의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성능 이슈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네. 내 데이터 센터에 어떤 성능 이슈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익스체인지 VM이 하나가 성능 이슈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그거를 트러블 슈팅하는 과정을 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리 이미 이 연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 네. 소프트웨어에.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정 이 VM 리소스를 검색을 해서 이게 하나의 이제 버추얼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들어왔는데 간단한 이제 서머리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스테이터스는 이제 ON이고 러닝이 되어 있고 CPU 사용량, 메모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이제 빨간색이 원입니다. 이 레이턴시가- 빨간색 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느리구나. 레이턴시가 보면 벌써 50ms 네, 네, 나오죠. 네. 이 가로 안에 보면 이제 이 모니터링 기간 중에 맥스로 이게 올라간 건 450ms니까 네. 거의 뭐 0.5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즈니스 임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 VM이 지금 지나가는 데이터 패스 토폴로지들이 나오게 되고요. VM, 물리 서버, 네. 센 스위치, 그다음에 스토리지까지 네. 클릭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자원 리소스를 넘어가게 상세 되는데, 드릴다운 네, 상세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들은 여기에다가 뭐 자기가 다 넣을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성능 그래프들이 보이는데 이 네.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지금 이슈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드래그를 하면 네. 바로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게 지금 가상화 환경에서 좀 느리긴 한데 네. 실제 구축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특정 시점에 이런 성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이턴시, IOPS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지금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그럼 옆에 보면 이제 탑 코럴레이티드라고 연관성 있는 리소스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콘은 지금 스토리지 아이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지하고 이 스토리지의 LUN 1번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 93% 연관이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 이 VM의 레이턴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 시스템이 판단을 하건대 93% 네. 이 LUN의 레이턴시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얘를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LUN 1번에 대한 현황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얘도 레이턴시가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네. 밑단에 들어가면 이 같은 이 패턴입니다. 밑에도 성능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LUN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보면은 얘 또한 보면 결국은 여기 92%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상관 관계 관계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높은 것만 보면 높을수록? 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90% 이상만 보시면 오케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90% 이상인 이 지금 이 LUN을 보면 결국은 이 레이턴시가 높아진 것은 이 IOPS가 올라가면서 같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연관성이 바로바로 이렇게 트러블 슈팅이 되는 거고 보면 지금 그 LUN을 들어서 봤더니 또 이쪽에 99%가 뜬 네. 리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VM 원래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VM이 지금 성능 이슈가 있는데 네, 네. 지금 어떤 그 다른 VM의 리소스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지금 99%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네. 결국은 이 리소스와 기존에 저희가 원래 문제가 됐던 익스체인지의 리소스를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상관관계를 또 그러면 어느 시점에부터 IOPS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레이턴시가 올라갔고 네네. 결국은 이 두 개의 VM이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LUN이 결국은 부하가 걸린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IOPS가 이쪽 VM에서 이 두 번째 VM에서 과도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LUN의 성능 리소스를 다 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VM 익스체인지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IOPS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응답이 계속 지연됐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 탑 릴레이티드 뭐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죠, 더 그렇죠. 정교해지겠네 이런 것들이 시간 가는 갈수록. 지금 버전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이제 뭐 추가로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12년간의 노하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네네네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관적으로 실시간으로 같은 동시간대에 분석이 네네.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토리지 벤더라든지 네. 뭐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는 벤더가 따로 모여가지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솔루션을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한 명만 있으면 네.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네. 것이 뭐 지금까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던 겁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뭐 작년까지 보더라고 하면 네. 국내에는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들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SRM 솔루션이라고 스토리지 네.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툴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 실제 구매해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많이 있는데 네. 하지만 실제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SRM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약적입니다. 내 자원의 용량이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남은 네. 용량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 정도인데 사실 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단위로 얻는 임팩이 있고 네. 이슈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고 아니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 솔루션에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을 좀 네. 잘못된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도 있지만 사전 예방의 기능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이게 감지된 이유가 네. 이 빨갛게 아까 표시가 됐던 것들은 미리 저희가 그 정책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퍼포먼스 지금 오늘 모든 기능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미 정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네, 뭐 메모리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뭐 90% 넘어가면 저렇게 또 얼럿이 다 뿌려지게 되어 있고요. 네네. 버추얼 머신도 이미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레이턴시가 20ms 이상이면 이미 워닝이 날아가게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트러블슈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리포팅을 하고 뭐 할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 이제 영어 화면 인터페이스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한국에 쓸 때는 어떻게 요새 뭐 한글화 그런 건 어떤가요? 한글도 지원을 하고요. 아, 사실 네. 기본적인 메뉴나 이런 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대시보드를 만들고 하는 건 지금 이게 본사이긴 한데 네. 다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네. 타이핑도 다 가능하시고요.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리포팅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IBM의 코고너스가 굉장히 좋은 리포트 스튜디오 네네, 그렇죠. 소프트웨어거든요. 네네. 이게 저희 제품을 사시면 네. 같이 묶어져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IBM의 코고너스 리포트 툴을 사용을 해서 몇 개의 리포트 툴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센터장님이 아. 이제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네네. 주간 보고서를 주고 퇴근해라. 네네. 금요일인 거 알지만 네. 리포트 보고하고 가. 그러면은 이제 야근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온커맨드 인사이트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이 리포팅을 미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샘플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대로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럼 내 데이터 센터의 전체 현황을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벤더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EMC만 본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EMC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장비들만. 그래서 이런 것을 리포팅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걸 다시 뭐 엑셀이나 다시 뭐 해가지고 리포팅을 하게 되는 해도 거예요? 되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그냥 뭐 네네. 보여주- 네, 우측에 지금 화면 네.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메일 리포트라는 메뉴가 바로 있습니다. 아, 네네. 여기서 클릭을 해서 보내시고 퇴근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템플릿 200개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거를 본인이 만들 수 있나요? 만든 네. 거를 아직도 좀 본인이 만약에 XML 코딩을 조금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예. 다 바꾸실 수도 있고요. 수정해서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운영 담당자분께서 어느 정도 좀 그 코딩도 좀 하신다라고 하면 네. 더욱더 활용도가 더 높은 것이고요. 만약 모르신다라고 하셔도 이미 네. 저희가 글로벌한 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샘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사용하셔도 사실은 큰 네네. 무리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한국의 네. 그 사용자들한테 이게 쓴 어떤 그 반응이랄까? 처음 네네. 이런 걸 한 번도 안 써보다가 그렇죠. 써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예.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좀 바쁜데 제가 이 솔루션을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POC 요청들이 있어서 올해만 벌써 엔터프라이즈 기업 한 5-6군데 네. 벌써 이 솔루션을 적용을 해봤는데 일단 그 운영 담당자분들이 POC 결과를 이제 리뷰를 할 때 네. 놀라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HP 스토리지 사용량이 저렇게 많았어? 아니 우리가 히다치 스토리지가
아직 여유가 저렇게 많이 있었어. 네. 그리고 이걸 같이 이제 그런 알 것 같은데 몰랐나? 의외로 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서로 이거를 한눈에 본 적이 없던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봐. 용량별로 한번 나열을 해봐. 이게 VM이 어느 정도 매핑되는지 한번 나열을 해봐. 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있었구나. 네. 그래서 많이 그 데이터 센터 작은 데이터 센터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큰 데이터 센터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럴수록 더 사실 관리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층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막 2중화, 3중화 됐고 이런 데는 담당자분들이 또 아예 또 층마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마다 다르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한 군데만 설치하면 네. DR 센터에 있는 자원, 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원,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자원까지도 다 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 관리, 한국의 뭐 가산동에 있는 데이터 네, 센터까지도 같이 한 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담당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왔구나. 한국에도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진 고객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네. 오늘 사실 그분들을 전화로도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그 칼퇴근 하시나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음성 녹음이라도 네. 하세요. 제가 이제 만났을 때 네네. 스마트폰으로 네네. 어땠어요? 팀장님 이제 네. 이번에 쓰시니까 네. 요새 칼퇴근 하십니까? 그걸 들려줘야죠. 이런 방송할 때. 예. 네, 전 요새 칼퇴근 잘하고 있습니다. 더빙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돼가지고 진짜 아까 판교나 네, 가산동에 네. 밤에 불이 좀 꺼지는 맞습니다. 그런 거 좀 만들어야죠. 예.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데모는지 이걸로. 예. 네네. 이거를 오늘 시청자분들이 네. 요걸 한번 보고서 실제 요걸 한번 트라이얼 버전처럼 네네. 한번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프로그램도 있나요? 있고요. 있어요? 저희가 최대 3개월까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그건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서 예,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뭐 이렇게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지금 뭐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쪽 내대에 연락을 주시면 매니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해볼 수 있게. 우선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매니저님 뭔가 도움 없이 네. 이거를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혼자서도 충분히 할 하실 수 있는 충분히. 거니까. 그래서 뭐 특정 고객분들은 네. 혼자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인스톨만 해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소스 추가하시고 삭제하는 게 그냥 클릭 몇 분만 하면 IP만 넣고 매니지먼트 IP 넣고 아니 그러면 ID 패스워드 정말 비슷해요? 그러면 그 매뉴얼이 거의 필요 없다는 얘기네.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네. 아이폰 같이 세팅할 수 있어요? 아이폰처럼? 아이폰처럼. 뭐 아이폰 위젯을 이용해서 저도 아이폰 매뉴얼 없잖아요. 근데 저도 네. 저도 기계 되게 기계를 잘 못 다루거든요. 예. 기계치는 아니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네. 아이폰은 그냥 다 했거든요. 네네. 네. 이것도 굉장히 쉽고요. 처음에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3분 알겠습니다.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무료 버전 사용하고 싶으면요. 맨 아래 하단에 문의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무료 버전 사용하고 싶은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한진님께서는요. 내부적으로 레디나스나 시놀리지, 큐넵 같은 나스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스 제품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죠? 쌤 말고도. 네네. 뭐 오늘 주로 좀 센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일반적인 나스 제품 같은 경우에도 네. 표준으로 SNM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 트랩 정보를 가져다가 네.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 네. GUI 상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그냥 벤더 제품들과 똑같이 네.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네. 스토리지, 네. 네트워크도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네트워크 장비도 그 SNMP 프로토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네네. 하여튼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 장비들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뭐 관리 포트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SNMP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표준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네. 가능합니다. 음. 다만 이제 이런 제품들은 좀 저희가 좀 매뉴얼하게 좀
애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벤더 제품들은 네. 그냥 이미 다 프리디파인드 돼 있어서 클릭만 하면 애드가 되는 네네네. 것이고 SNMP는 저희가 좀 수동으로 네네. 하지만 뭐 메뉴는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유갑종님은 혹시 경쟁 제품하고 좀 유사한 제품하고 비교를 좀 해달라고. 네, 네. 뭐 이런 질문 저도 간혹 받는데 네. 사실은 명확하게 경쟁 제품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SRM 솔루션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경쟁사의 좀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아예 밑단의 자원들을 다 가상화해가지고 얘가 네. 프로비저닝을 하는 이런 가상화 소프트웨어들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것은 저희가 어떤 프로비저닝에서 기존의 컴퓨터를 변경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기존 자원들을 그대로 그냥 투명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뭐 유일하게 그나마 있다라고 하면 네.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네. 뭐 VM웨어에겐 죄송하지만 예를 네. 들면 VM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내 자원이 모두 VM웨어로 통일이 된다면 거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 네네. vCenter라는 이름으로 통합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 솔루션이 뭐 굳이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뭐 다양한 VM뿐만 아니라 멀티로 사용하고 있고, 있다라고 하면 하이퍼V도 사용할 수도 네네. 있고 그렇죠. 밑단에도 이제 레가시 장비들이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제품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네. 또 어떤 경제성이 좀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성도 네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네. 가성비를 따지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 가성비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용량 베이스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량 베이스라면 어떤 식으로? 예, 스토리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서버의 그 인터널 디스크 관리하는? 예, 네. 용량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실제 쌓이는 용량. 그래서 내 데이터 센터에 뭐 1페타의 네네네. 자원이 있다. 네. 뭐 서버 다 합쳐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장비나 네. 이거는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트워크 장비나 네. 샌스위치나 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비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아이씨. 네. 오케이. 그렇죠. 그 센츄리 네트워크 장비가 데이터를 네, 그냥 하고 있는 거 패스만 아니까 연결해서 패스만 있는 네, 거니까. 사실은 그런 쪽에서 아이씨, 장애도 아이씨. 많이 나고. 그러면 뭐 이것이 좀 이렇게 중견기업이라든지 네. 뭐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닌 데들은 네. 데이터 양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만큼 좀 네, 용량을 적게 사시면 되기 하면 때문에 되겠네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물론 지금 이제 솔루션으로 네네. 지금 판매하고 계시지만 네. 이건 나중에 서비스로도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아,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로 그럴 수도 나중에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이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서 네. 뭐 사스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네.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게 또 계정을 또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니까 예, 엄청 너무 복잡하다면 이게 쉽지 네, 않겠지만 그 만약에 네. 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네네. 정말 프로비전이 받아가지고 음.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적용해서 네네. 예. 기간당 비용을 그렇죠. 차지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네. 예. 내가 뭐 한 달만 사용하겠다, 그렇죠. 1년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라면 이런 것을 하나의 디폴트처럼 네. 어차피 뭔가 가시성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죠? 네. 통합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잘 포지션하면 네. 되게 서로 윈윈대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피디님 성함이 왜 적어도 되나요? 네. 자, 안시중에서 그 솔루션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려면 데이터의 규모나 복잡도 같은 건 상관이 없는 건죠.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나 규모가 크고 복잡도가 높을수록 이 솔루션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설명드렸다시피 너무나 이제 복잡해지면 어느 한 곳에 리소스가 몰리거나 문제가 네네. 생겼을 때 네. 다른 비즈니스에 바로 영향이 가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이것은 들어갈 적용 분야에 있어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업종이라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뭐 이렇게 유통업이라든지 전혀 제조업이라든지 상관없는 네, 거고. 금융도 상관이 네. 없고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그래도 이것이 좀 이런 것을 이게 들어갈 때 궁합이 맞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네네. 일단 가상화, 서버 네, 가상화라든지 뭐 데스크탑 가상화라든지 가상화가 어느 정도
된 이후에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냥 레가시 환경만 있는 데는 어느 정도 관리들을 하세요. 네네. 예, 물리적인 자원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서버 관리는 특히 잘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가상화가 되면서 이제 거의 관리를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상화 환경 단계부터는 네. 이 솔루션이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금 이제 한 5-6군데가 이제 POC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지금은 일단 대기업 위주로 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알리고 계십니까 현재는? 지금은 저희 뭐 마케팅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토크아이티를 통해서도 지금 많이 알려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실제적으로는 저희 이제 담당 그 세일즈 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도 아직까지 뭐 저희 사실 네대비 코리아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파트너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파트너에 또 많은 영업사원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는 뭔가 영업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네. 이거 어쨌든 3개월간 네네네. 이거를 설치해서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도 않으니까 네네. 좀 그거를 쉽게 설치하고 뭔가 세팅하는 거를 약간 영상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네네. 네, 그거를 같이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한번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야, 그렇죠. 하면 아까 뭐 써보니까 서버 사람 놀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었나? 뭐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인력이 직접 다 세일즈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네.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니 그렇게 이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가지고요. 네네. 네. 굉장히 심플하게 뭐 구성하고 데이터 소스 추가하고. 네. 자,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뭔가 운영자분들은 네.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자기한테 딱 걸려 있으면 필요한 이게 거죠. 필요한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회사라는 것은 또 그 돈을 네. 지불하는 사람도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관리라든지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쨌든 간 이것이 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당장에 회사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제품이.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운영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건데.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운영자가 네. 이거 저 좀 칼퇴근하게. 상무님 저 칼퇴근하게 이거 사주세요. 예. 이러면 네. 사인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야 내가 너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늘 시청하신 분들이 네. 듣고가 괜찮은 것 같아. 네. 체험해보시 괜찮은 것 같아. 네.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필을 해야 될까요? 네, 뭔가 오늘 그 리포트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그냥 현황 보고 리포트만 네네.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제 차지백 리포트라고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쓰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리포팅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데이터 센터의 자원들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가화 시켜가지고 그런 내부적으로 뭐 어렵지 않죠. 구매팀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구매팀에서 한 걸 받아서 네.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만 해놓으면 디파인만 해놓으면 이 비즈니스가 지금 이런 비싼 스토리일 수가 있고 아닌데 이게 이 스토리지는 너무 또 저렴한데 너무 많은 부하가 걸려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음 이제 뭐 증설 프로젝트나 차세대 프로젝트 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네. 이게 이제 이제 결정권자분들에게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비용이 이렇게 절약이 될 것이고 네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네네. 그렇게 뭐 보고를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네. 네. 뭔가 거기다가 뭔가 좀 플러스 알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자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뭐 이렇게 뭐 어떤 플렉서블한 데이터 센터를 바꿔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네네. 제가 운영 담당자분들을 다 만나보시면 지금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냥 오픈스택 해. AWS 해. 네. 근데 이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산 줄 테니까 해봐. 네네.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기업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투자해. 이런 경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네네. 한테는 이 프로젝트에 같이 이 솔루션을 같이 해서 네. 예, 뭐 오픈스택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데에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프로젝트를 네네. 제안을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그 예, 예. 프로젝트의 어떤 뭐 어떤 들은 어떤 비용에 비해서는 네네. 이것이 그렇게 아주 크지 그럼요, 않을 테니까 그럼요. 같이 그거 했을 네네, 때 네. 뭐 같이 하는 네. 것이 현실적이겠네요. 네,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진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종호님께서는 그 해당 솔루션에서 관리되는 스토리지의 간단한 설정까지 모니터링 창에서 원격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모니터링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 네. 이종호님 제가 선물 드리겠고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솔루션은 그 모니터링만 하는 리드 올리 솔루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데이터 센터가 복잡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솔루션을 혹시라도 잘못 컨트롤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은 이제 각각의 이제 담당자별로 계정을 만들어서 다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건드려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정 변경은 되지 않고요. 그 대신 저희가 그 다이렉트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 소프트웨어 EMC의 유니스피어다. 그 스토리지를 저희 데이터 소스로 추가를 하면 그 서머리에 그 매니지먼트로 바로 가게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변경을 원하실 때는 그 스토리지 뭔가 작업을 변경할 때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예전처럼 봤던 그 뭐 EMC 매니지먼트 화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변경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EMC 거기서 뭐 원격을 지원하면 원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저기 질문이 적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질문하신 분들 다 주죠, 뭐 그냥. 네네. 네, 이종호님하고 박한진님, 네, 안철준님, 유갑종님, 네. 네네, 한테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풀바스 아메리카노 기프트권 보내드리니까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고요. 지금 설문하니까 설문에도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준 매니저님, 네. 이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실제로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것에 대해서 뭐 좀 이런 식으로 네. 앞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치고 하죠. 네. 일단은 뭐 이 솔루션이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프리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 데이터 센터의 현재를 진단을 할 때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편하게 한번 POC 해보시는 게 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 리소스를 정말 탁 펼쳐놓고 네. 한번 볼 때는 이 솔루션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제 네뎁의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 벤더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네. 오늘은 저희 스토리지 얘기는 이제 한 번도 하지 그러니까 않았고요. 이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네뎁을 안 쓰더라도 쓰는 예,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뎁 스토리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데이터 센터가 있다. 네. 그리고 이기종 벤더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일단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한번 어쨌든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런 가시성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이런 것들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 IT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